자, 이제 정경임 차장과 시장 준비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결국엔 또 IT 얘기이긴 한데. 하루 종일 나올 뉴스니까. 예. 근데 이제 이 개념을 뭐 잘 잡으셔야 되는데 오늘 뭐 저희 그 금요일이니까 제가 또 너튜브 하잖아요. 네. 39금 증권 방송. 네. 39금에 자꾸 해석을 다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네, 하여튼 그런 유튜브에서 할 얘기지만 RE100이라는 개념과 그다음에 ESG라는 개념 찾아보시면 그것도 용어들은 나옵니다. 결국엔 TSMC도 RE100에 가입을 했고 리뉴어블 에너지 100% 이 용어인데 재생 에너지를 사용해서 생산 라인에 친환경적으로 쓰여야지만이 사주겠다. 미국의 메이저 IT 기업들이 애플, 구글, 뭐 테슬라도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하셨죠? 어려운. 그래서 제가 그 작년부터 계속 부르짖었던 게 스크러버 장비들이 더 맞아요. 고도화되고 네, 그래서 많이 쓰일 유니셈 거다. 아까 김현미 매니저했지만 유니셈, 스크러버. GST 뭐 이런 종목들이 계속 그 많이 쓰이고 더 이제 좀 더 그 효율을 높이는 이제 그런 쪽으로 갈 것이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유니셈은 잘 가는데 네. 유니셈은 삼성전자의 매출 비중이 한 50% 정도 되다 보니까 뭐 좀 잘 흐름을 좀 타고 있는데 GST가 다소 좀 멈칫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GST도 어느 정도 매출 비중은 있으니까 좀 따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 반도체 생산 라인에 엄청난 독성 가스들이 많이 쓰여요. 어마어마해요, 사실은. 근데 그거를 굳이 뭐 부각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철저한 그 이 안전 장치나 이걸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배출이 안 되게끔 정제하고 하는 것들 이렇게 준비하라. 예, ESG도 잠깐 말씀해 주셨으니까 좀 그래, 덧붙이면 이제 ESG가 이제 스코어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네. 등급을 좀 받으면서 우리나라가 무디스에서 그렇죠. 1등급을 받았잖아요. 어제 이제 한화 같은 종목들이 치고 나가는 것도 물론 이제 뭐 방산 관련된 이슈 또 우주 관련된 이슈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ESG에 대한 이제 그런 스코어 이런 이제 소식이 좀 들려오면서 초강세가 나왔잖아요. 네. 물론 이제 요즘 지주사들 순환 공연이 좀 다니면서 좀 강세가 좀 나온 국면이 있어서 그래서 오늘 원래는 제가 효성도 지금 최고 등급을 받았거든요. 효성그룹도 ESG에 대해서 그래서 효성 쪽으로 좀 해볼까라고 했는데 워낙 오늘 뜨거운 이슈가 뭐 인텔이 파운드리를 하니 많이 주는 게 맞냐 아니냐 나중에는 또 직접 생산인이 외주 계속 하니 뭐 이런 이슈가 얽혀 있기 때문에 오늘은 반도체 쪽에 좀 집중을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봤죠. 네, 어제 이제 인텔이 삼성전자의 GPU 쪽을 스탁 생산을 맡긴 계약을 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는 자기네가 2023년도에 다 생산한대. 이게 무슨 얘기야? 이렇게 알고 봤더니 미세화 공정은 이 반도체 생산이 그렇게 뚝딱 뭐 돈만 갖다 붓는다고 되는 게 아니죠. 중국이 실패하는 이유가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을 부었지만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어렵단 말이죠. 근데 삼성은 해내고 있다. 네. 자, 최반반은 뭐예요? 저게 최애는 최애, 반도체는 반도체. 요즘 뭐 이렇게 어렵게 져요, 자꾸. 뭐 이게 좀 유행어입니다. 그래요? 최최차차라는 그런 유행어가 있는데. 그래요? 제가 모르는 거예요? 네네. 뭐 좀 찾아보시면은 아실 수 있는데. 일단 어제 이제 시간외에서 이 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이 소부장 전체적으로 초강세가 좀 나왔기 때문에 진짜 지금 워밍업이 흥건하게 돼 있는 상태예요. 지금 뭐 땀이 흠뻑 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관점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의 그 차이는 뭐 전문가나 또 그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좀 차이가 있을 걸로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수주가 과연 이 소부장 그리고 삼성전자에 반영이 되어 있느냐 안 되느냐 이것부터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분명히 아예 안 된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파운드리 진출하고 비메모리에 진출하겠다. 뭐 무슨 어떻게 진출할 경우에는 매출액이 얼마 느니까 뭐 퍼밸류를 얼마 늘릴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소부장의 많은 종목들에 사실 상당 부분 조금 녹아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네, 이제 또 실적 시즌 다가오면 그렇죠. 문 열어보면 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과감하게 이 장 열리면은 고점을 때리고 떨어질 가능성도 좀 있다고 봐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리고 이제 좀 이 잡음이 좀 나오고 있잖아요. 23년부터는 또 인텔이 직접 할 것이다. 그리고 뭐 일부는 아웃소싱 계속 할 것이다. 이런 또 잡음들이 좀 있다 보니까 지금 어제 시간의 강세가 나왔던 게 종가로 이어지면서 강세는 나오겠습니다만 그 강세가 계속 이어갈지는 좀 지켜보셔야 되는 포인트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여기에 이제 의미를 좀 본다고 하면 이제 지금 CPU가 아니잖아요. 칩셋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인텔의 제품을, 그러니까 인텔이라는 회사의 제품을 그것도 미국 땅에서 생산을 한다라는 거는 좀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을 기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갖는 거는 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메모리 소재 또 장비 이런 쪽에 대해서는 밸류를 좀
찢어 넓힐 수 있는 좀 표현이 약간 확장할 수 있는 네. 이제 이런 확장적인 국면으로 좀 보는 것 같고 제 생각으로는 각 공정별 대표 종목으로 그러니까 1, 2등 종목으로 이렇게 좀 가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고 여기서 8대 공정 쭉 써놓고 각 대표주들 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네. 일단 인텔의 수준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종의 좀 테스트베드라는 생각이 들어요. 얘네가 진짜 파운드리를 그동안 해오는 게 조금 이제 이 정도 수준은 아니었는데 삼성이 잘할까? 여기서 좀 생산 한번 맡겨볼까? 이렇게 좀 가는 테스트베드의 성격도 좀 있다라고 보고 다들 오늘 이 결론은 낼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공장, 이 라인이 이제 어느 정도 어느 시점에서 이제 설치가 들어가고 이 5나노 생산을 위해서 이제 어떤 장비들이 또 수혜를 받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선별로 다들 귀결이 될 거기 때문에 저는 특히 이제 이 삼성전자의 혈맹 종목들 있잖아요. 네. 삼성전자가 유상증자에 참여해서 투자를 했었던 이제 그런 종목들 위주로 각 공정별 대표 종목으로 좀 압축을 해보시면 그러면 이제 10개 미만으로 나오거든요. 이제 그쪽에서 좀 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기업들 리스트가 혹시 예, 있죠. 있으면. 근데 뭐 앵커께서도 이제 진행하시면서 계속 강조하셨던 종목이라 조금 네. 좀 민망하기는 한데. 아니야 뭐 네 종목 내 종목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TSMC가 빨라요. 그 격차가 그렇게 줄어들진 않았습니다. 옛날에 무슨 뭐 아마겟돈 영화에서 막 이렇게 막 하면서 어쨌든 반도체는 다 타이완이 만들어 이렇게 하듯이 그런 아직까지 대사가 있어요? 아마겟돈이라는 영화에 나옵니다. 네. 한번 보시면. 예. 그건 옛날 영화잖아요. 문득 이 생각이 좀 나가지고. 네.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오늘 관전 포인트는 오전장에 맞고 떨어질 확률도 분명 존재하고 있다라는 이제 이런 상황이 있고 이게 접근을 하시려면 삼성전자의 혈맹 종목들로 좀 압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정말 대표적인 종목들이에요. 에로티 베큐 그렇죠. 오래 했고요. 뭐 KC텍, 코미코, ENF 테크놀로지 뭐 이것도 주초에 좀 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 네. FST 뭐 이런 종목들로 조금 1, 2등 종목 쪽으로 좀 압축해서 좀 접근을 하시면 대신 이제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제 오늘 내에 조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길게 보시는 분들이야 네. 상관없이 좀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색깔 반전 없이 뭐 다 똑같을 것 같아요. 균등하게. 네. 좋습니다. 이렇게 준비하라 첫 번째 들어봤고요. 잠시 그러면 또 여러분들의 관심이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당연히 많겠죠. 네, 신민영 아나운서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다시 개장 준비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5분여 남았는데요. 정경민 차장님, 예, 지금 사도 됩니까? 이렇게? 예. 그 사이에 지금 엄청나게 지금 메신저가 많이 날라오네요. 그 뭔 인텔 내용이? 관련돼가지고 이게 인텔? 맞니 저게 맞니 지금 그만큼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좀 민감해 있는 상황인데 네. 이제 지금 사도 되나요가 요즘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그렇겠죠. 특히 이제 자동차, 대형주들. 삼성전자 이런 익히 것들 알고 있는 익숙한 기업들. 누군가에게는 정말 잔인한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반도체 그리고 이제 친환경 EV 관련된 주도 시장에서 좀 소외를 받는 분들의 고민이 이제 이 질문으로 네. 다 귀결이 좀 되고 있어서 또 뻔한 말씀입니다만 한번 좀 짚어드리고 싶어서 좀 더 한번 좀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네. 일단 그 종목이 지금 상승했었던 만큼의 동일한 기대 수익을 단기에 바라보고 들어오시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죠.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가 지금 뭐 한 5, 6만 원 선부터 이렇게 올라왔는데 한 2, 3개월간 똑같은 기간에 또 5, 6만 원이 오를 거라는 기대 수익률로 들어오신다면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상황이니까 일단 지금 상황에서 잘 이렇게 움직이고 탄력이 나오는 대형주에 좀 접근을 하시려는 분들은 기대 수익률이 확연히 좀 낮은 이제 그런 분들에 한해서 좀 접근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현타는 어떤 의미라고? 네. 실제 실적 발표 시즌에 현타 올 가능성. 그거는 이제 자동차주들 그러니까 제 주변에 이제 그 자동차 관련된 사업을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뭐 또 이렇잖아요. 바이오 되게 잘하시는 분들 바이오 투자를 못 하시고 네. 자동차에 그 이제 좀 이 업을 갖고 계신 분들은 자동차를 못 사시는 거죠. 네. 왜냐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대부분 기아차가 애플카 해가지고 그거 뭐 얼마나 남겠어. 맞아요. 네. 남을 리가 없. 이익이 많지는 그쵸.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그거를 이제 자주 저도 얘기하지만 네. 애플 폰을 주로 이제 생산하는 데가 중국의 팍스콘이잖아요. 팍스콘이죠. 팍스콘은 이익이 거의 안 남는데. 박스콘이 안 날 때는 분기 1,000억도 안 납니다. 근데 네. 다만 애플이 캐시 현금으로 다발로 현찰. 결제해주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이렇게 은행에다가 이자를 운용하는 그 운용 자본으로만 사용해도 거기는 충분하다. 그래서 PT 결제, 에스크로 결제 뭐 이렇게 네. 볼 수 있는데 이 어셈블리하는 조립이라는 게 이게 마진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도 인지를 할 필요는 있어요. 네, 네. 네. 그래갖고 지금 뭐그 폭스콘 말씀해 주셨는데 폭스콘이 매출이 51조 정도 물론 이제 다 애플의 매출은 아니겠습니다만 네. 이게 규모를 보면은 정말 얼마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또 애플 뭐 얼마 전에 뭐 인도나 뭐 이런 뭐 중국에서나 애플에 납품하는 회사들의 어떤 인권 문제가 좀 나왔었던 얘기가 그렇죠. 너무 이제 마진을 안 주다 보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팀쿡이 발표했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인권적인 이제 천억. 그런 문제. 네, 그래서 1,000억. 네. 결론적으로는 이게 너무 이제 막 와이퍼 회사 뭐 또 무슨 고무 회사, 볼트 회사까지 지금 다 건드리면서 자동차 부품들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뭐 기아차가 뭐 생산한들 뭐 1년에 뭐 100만 대를 하겠어요? 200만 대를 하겠어요. 그냥 약간 상징성이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서 네. 자동차 종목의 대형주를 접근하시려는 분들은 저는 이런 부품주보다는 아예 그냥 대형주 쪽을 분할 매수해서 지금 들어가시는 전략이 훨씬 낫다. 그 분할 매수하는 그 전략은 제가 늘 강조드리잖아요. 단 한 주든 10주든 20주든 사놓고 봐야 이걸 추가 매수를 할지 뭐 손절을 할지 아니면 더 살지가 지금 정해지는 이제 그런 국면이다 보니까 지금 네. 이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방향은 맞게 보십니다. 지금 지금 주도주의 위치에 있는 이제 그런 종목들이고 뭐 들어가기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만 좀 대형주 쪽으로 좀 들어가시는 게 좀 맞아 보이고 반대로 좀 IT 쪽은 좀 확장적인 국면이다 보니까 오히려 여기는 좀 부품주 한 1, 2등까지 좀 보셔도 되는 이제 그런 관점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저는 네. 이제 뭐 현대차, 현대글로비스, 현대모비스 이런 종목들 오늘 같이 만약에 조금 휘청되는 날이라면은 뭐 좀 들어가 보시는 것 조금 이제 분할 매수하시는 대형주로? 게 좋을 것 같고 삼성전자, LG전자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지금 사도 되나요는 예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럼 호가를 봐야 되는데 지금 개장이 임박해서 1분여 앞으로 다가왔는데 삼성전자 호가는 89,000원 정도 지금 호가가 나오는 것 같고 기대보다 별로죠. 네, LG전자는 오히려 조금 낮은 호가들이 형성되려 차익 매물 영향이 네, 삼성전자로 옮겨가려고 하는 수요도 있을 거예요. 보면. 그럴 수도 네네. 있겠네요. 뭐 그런 거 있고 뭐 시총 상단에 이렇게 뭐 돋보이는 이제 이런 종목들이 좀 없다 보니까 어제 시간 외에 비해서는 뭐 약간 좀 분위기가 조금은 다운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예측이 되네요. 네. 자, 뭐 인텔 관련된 뉴스는 개장 후에 다시 또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